안녕하세요. 해운여학원 김성일 부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메리고에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일용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유학의 기준, 미국 관리형 조기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저희 유학원에서 올해 여름 기준으로 학생들이 문의가 꽤 많아요. 네. 아무래도 작년 여름과 작년 올해 이제 겨울에 미국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못 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5월 이후로 만 12세 이상의 이제 학생들까지도 네네. 코로나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메리고 학생들도 부모님들께서 절대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100% 다 2차까지 다 미국에서 맞고 지금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들 뭐 안전하게 그렇죠, 이번 그렇죠. 학기 또 시작을 했고요. 또 그리고 또 물론 아직까지 백신 자체가 검증이 뭐 100% 안 된 건 아니긴 하지만 네네. 그러나 뭐 거의 다수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이제 백신을 맞고 항체 형성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맞아요. 분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로 걸리는 것보다는 백신 맞고 항체 형성되어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조기유학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관리형 조기유학이 좀 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관리가 좀 잘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학생들이 좀 더 안심하게 보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관리형 조기유학.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네네. 특징이 있는가를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왜 미국 조기유학 선택해야 되죠? 네,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좀 키워드로 나눠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조기 유학 이 두 가지로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왜 미국이냐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위 50%의 미국 그 명문 대학교들에게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어머님들께서는 요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SAT나 TOEFL처럼 뭔가 이제 공인 점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20%밖에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그 시카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상위 5위, 뭐 7위 이렇게 하는 학교인데 거기서도 SAT는 이제 보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많은 대학들이 이제 SAT에 대해서 전부 이제 안 보겠다. 맞아요. 네. 옵셔널로 다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들은 내지 마라. 네. 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보신다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어떤 이제 성적을 받으면서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방과 후에는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액티비티나 이제 활동들을 얼마나 에세이로 잘 녹여낼 수 있는 작문 능력을 갖고 있나, 그리고 또 대학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받아낼 수 있는 학생이냐, 이런 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정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더 지덕체를 갖춘 인재를 발굴하려는 거를 굉장히 큰 포커스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의 생활 자체가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조기 유학을 이제 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코스 GPA 저기 35%가 사실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미국 학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점점점 학교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수업의 퀄리티, 그러니까 학업 과목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죠. 네. 그냥 GPA 높고 뭐 SAT 높으면은 좋은 대학교 간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학생이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듣고 또 그 어려운 과목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점수와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과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지까지도 이제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 생활 자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그 대학교의 목표치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이 학생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예시를 들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온 예시예요. 저희 학생이고요. 네네. 실제로 재작년에 예, 목동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학생인데 중학교 때까지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딱 가서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GPA로 환산을 했을 땐 2.3 정도를 받아버린 거죠. 2.3이면은 거의 한 6등급, 네, 10등급, 그렇죠. 5등급 하위, 네, 5등급 하위 굉장히 낮은 등급이니까 그렇죠. 충격 받았겠네요. 충격받았겠죠. 네. 그래서 완전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열의가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었던 그렇죠. 상태에서 저희랑 이제 좀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카고에 있는 학교를 좀 소개를 해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GPA 보시다시피 웨이티드로 봤을 때 네, 4.1이라는 점수니까 거의 굉장히 높은, 거의 올해이. 네네. 올해에다가 지금 AP나 아널스를 그렇죠. 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거의 네, 만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학업도 학업이지만 그 이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은 학원만 열심히 다녔을 그렇죠. 거예요. 뭐 밤새 네. 학원만 열심히 그렇죠.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스스로가 저희한테 해줬던 피드백이 이제 생활이 좀 풍부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내신 성적 관리를 해서 대학교를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너무나 지금 보시다시피 좀 안 좋은. 그렇죠. 네. 사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도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내신 관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넘어가서 절대평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진짜 내가 하는 만큼 점수를 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다른 뭐 스포츠나 뭐 예술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대학교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성장 과정을 겪어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형 유학이 어떤지, 네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죠. 이거는 어디죠? 여기. 아, 네. 여기가 이제 저희 나파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그 오프 캘리포니아 캠퍼스. 그 샌프란 북쪽에 있는 나파밸리. 네네, 맞아요. 네네. 아마 그 부모님 세대는 그 나파밸리 그 와이너리 때문에 많이 알려지셨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그런 와이너리 같은 농장 이런 데는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약간 소도시, 중소도시 사이즈로 되어 있는 나파밸리 시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파밸리 캠퍼스는 특이하게 온 캠퍼스 기숙사가 있고 오프 캠퍼스 기숙사가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오프 캠퍼스 기숙사 사진인데, 네, 저런 이제 시설 수준에서 학생들이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지금 유학 생활을 하고 있죠. 네, 거의 카페 같은 분위기의 집이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이제 미국에 조기학을 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단 첫 번째로 보딩스쿨을 떠올리기는 해요. 네네, 맞아요. 근데 보딩스쿨 자체가 이제 비용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그냥 홈스테이로 또 선택을 또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홈스테이와 보딩 두 개의 장점만 이렇게 있는 이 관리형 보딩.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하려고 하는데 한번 네. 특징들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네네네. 시스템별로 조금씩 소개를 드릴게요. 네.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J1 비자를 가지고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는 맞아요. 학생들이 국공립이나 이런 네네. 쪽으로 이제 가실 거예요. 당연히 홈스테이고 국공립을 가시는 거니까 비용은 그래도 저렴할 수 있어요. 저렴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생겨난 그 시작점이 약간 좀 소도시나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줄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 미국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환학생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한국에서 그걸 리스트업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미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지정해서 갈 수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시골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시골로 갔을 때 또 뭐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희가 겪었을 때는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외국 학생들을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서 오는 약간 좀 호기심 어린 시선, 그게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이 돼서 약간 오해지만 내가 약간 인종차별을 받고 있나?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약간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홈스테이다 보니까 좋은 가정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약간 복불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일반 보딩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한국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반 보딩, 뭐 탑 보딩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고요.
아직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영화에서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학교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학교와 기숙사가 붙어 있고 대학교 학생들처럼 자기가 알아서 교복 차려 입어야 되고 교과서도 자기가 찾아야 되고 그 학업 그 플랜을 짜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뭐 가는 거 저도 추천을 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특성상 뭔가 스스로 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관리형 보딩이 이제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학교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 학교들은 저희가 총 처음에 3개의 학교를 3지망까지 이제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단일화를 해서 저희가 알아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국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해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장점으로 될 수 있고 가더라도 잘 이제 적응해서 고등학교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케어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상세한 거는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네네. 자, 어떤가요? 네. 네, 이 표현은 보통 그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부모님들께서 그러면은 그냥 9학년 때부터 한국인이건 뭐 중국인이건 할 거 없이 다 9학년 때부터 다른 미국인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면 다 공평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엄연히 출발선은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대학교 지원 시스템을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암암리에 다 알고 있어요. 분위기도 알고 있고 그렇죠. 수능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접하지만 미국으로 갔을 때에는 전혀 미국에 대한 어떤 교육 시스템, 문화를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대입 준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조력자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완전 새로운 이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또 숙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학교 이외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활동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참 막막할 거고요. 이제 이런 게 다 문화나 언어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똑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절대 출발점은 다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관리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관리형 추천한 이유가 이렇게 네네네.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요약을 하자면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학업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또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이제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네. 저희도 사실 그 학생들 좀 상담을 계속 해보면 네. 물론 이제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옆에서 학생을 전적으로 사실 계속 관리를 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네. 자녀가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우리는 또 수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와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원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 부분까지 사실 부모님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전부 관리를 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미국에 혼자 동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이 시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걸 사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관리형 유학은 그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보긴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관리의 기준. 네. 이제 관리형이라는 그 컨셉으로 기존에도 학교들이 어느 정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 컨셉이 좀 애매모호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형 유학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학교는
8개 학교가 미국 전역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또 뭐 동부에는 뉴저지부터 해서 시카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niche.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평가를 했을 때 A 혹은 A+의 평가를 받고 있는 좋은 학교들, 그리고 블루리본을 수상한 학교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블루리본이라고 하는 학교들은 블루리본이라고 하는 상은 쉽게 말하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과 하위권에 있는 학생의 갭이 많지 않은 되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미국 교육청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거고요. 또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남녀 공학의 교복 착용을 하는 곳, 그리고 대학교 진학률은 다들 뭐 그 가업을 물려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다들 대학교 진학은 하고 있고, 또 모든 학교들이 다 뭐 저희가 설립한 학교가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로컬 학교 데이스쿨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들 100% 다 그 미국 현지 학생들이 데이스쿨로 다니는 명문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저희 아메리고를 통해서 국제 학생들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 인원수는 전체 인원의 5%를 넘지 않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 반에 나를 제외하고는 국제 학생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의 특징은 공교롭게도 다들 이제 카톨릭 재단인데요. 뭐 그래서 저희가 뭐 개종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카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다들 뭔가 교육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어 있고 좀 조용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이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카톨릭 재단들로 이제 저희가 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카톨릭 재단이다 보니까 규율 면에 있어서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엄격하고, 그렇죠. 좀 더 이제 좀 보수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왜냐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자유분방한 느낌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뭐 미국 문화를 좀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넷플릭스라든지 영화나 이런 데에서 그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죠. 네. 막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염색도 막 뭐 무지개 색깔로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그런 학교들은 약간 공립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립 명문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분들도 좀 더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그렇게 막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지만 교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내부 규율을 보면은 뭐 머리 염색 색깔도 뭐 어떤 색깔 이상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약간 좀 규율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학생 등록은 어떤 절차로, 누가 하나요? 학생 등록은? 학생 등록은 저희가 다 해요.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이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던 학교들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절대 개별로 등록하시는 건 불가능해요. 이랬을 때에는 학교 자체의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국제 학생들을 케어한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서 저희가 그 학교들이랑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아메리고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무조건 기숙사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국제 학생들을 다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학교는 어떻게 이제 학교 내에서는 생활하는 거나 학교 밖의 생활은 어떻게 관리가 됐죠? 네. 저희가 케어 시스템은 크게 2개 블럭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학교, 하나는 기숙사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무조건 학교 커리큘럼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액티비티도 학교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ESL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들은 방과 후에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액티비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현지의 미국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아메리고 학생들은 따로 나와서 ESL을 공부를 해요. 이 ESL은 저희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뭐 발음의 특성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케어를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기숙사로 넘어오면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대학 지원, 또 생활관리 그리고 뭐 이제 주말 액티비티 같은 것까지 저희가 다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5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잘 해서 30위권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기 뭐 액티비티나 생활 관리가 그러니까 주중은 뭐 사실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방과 이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이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 시간들에 주로 뭘 어떻게 하는지가 커리큘럼이 짜져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커리큘럼이 따로 짜여져 있는 건 아니죠. 스케줄이? 네,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거고요. 주중에는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을 보통 2시간씩 가져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건 약간 필리핀에 있는 스파르타 학교처럼 앉혀놓고 그렇죠. 네, 오늘은 수학, 내일은 화학 뭐 이렇게 하시는 걸 바라지만 그게 단기간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하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확립이 돼야 나중에 미국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이 2시간의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복습하고 이제 숙제도 이제 해결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화학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학교에서 ESL 가르쳐 주셨던 아메리고 선생님이 이제 기숙사로 방문을 하셔서 그 학생들은 따로 보충 수업을 영어를 해줘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뭐 화학이 됐건 생물이 됐건 뭐 히스토리가 됐건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서 학생들의 학업을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심화 과목의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예 저희가 보시면 아메리고 바가 이제 좀 길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아메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컨택을 해서 우리 아무개가 뭐 화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봐달라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초반에는 어려워서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초반에 저희가 이제 기틀을 잡아주면 뭐 그 다음 해가 됐을 때에는 학생들이 알아서 선생님께 찾아가서 난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토론을 하면서 좀 메이크업을 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확립이 되게끔 저희가 조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주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지금은 뭐 코로나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없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가 뭐 주변에 있는 곳 이런 곳은 저희가 아예 그 학교에 입학처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아예 그 학교 그러니까 그 대학교 스텝이 가이드를 해주는 투어를 통해서 대학교도 한번 탐방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저희가 다 스케줄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분들이 해주시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생들 비율은 학생과 그 스태프들의 비율은 8:1 비율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4개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괄하시는 디렉터가 계시고 그 밑에 캠퍼스 코디네이터 그리고 EL 코디네이터 그리고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해주시는 코디네이터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메인으로 학생들 생활을 이제 담당을 하시는데 보통 캠퍼스 코디네이터 CC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생활을 같이 해주는 사감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녁 시간대에도 뭐 응급 콜이 학생들한테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들 4년제 대학교 나와서 뭔가 실질적인 대학교 지원에 대한 도움도 경험에서 우러나서 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네, 사실 그렇게 되고 기숙사는 아까 뭐 말씀을 살짝 하시긴 하셨는데 온캠퍼스랑 일반 그 외부 집인데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2층 전원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어떤 단지를 빌려서 기숙사처럼 사용하는 타운하우스 그리고 5층, 6층 정도 높이가 되고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그런 게 다 비치되어 있는 럭셔리 아파트먼트 옵션 그리고 나파밸리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온캠퍼스가 있는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고요. 온캠퍼스를 제외하고는 다들 10분에서 15분 거리가 있는데 저희가 다
라이딩은 다 그 이제 커버를 하고 밴이 있어서 그거 다 되는 거고. 그렇죠. 등하교 다 해주고요. 네네. 또 보딩웨어나 라이프 360처럼 학생들 위치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앱을 저희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처럼 어디에 있었는지 동선이 중요한 이런 시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또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각 기숙사의 현관문이라든지 학생들의 방의 입구 같은 데에는 모션 캡처가 가능한 또 CCTV가 있어서 딱 허락되어 있는 시간 이외에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 모션 캡처가 감지를 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감 선생님들한테 또 알림이 가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감시를 받는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사실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될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뭐 CCTV 같은 경우에도 막 모든 생활이 다 보이는 곳에다가 다 일일이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딱 그 방들이 있는 플랫의 이제 입구 뭐 이 정도는 해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플랫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실제적인 기숙사형 모습 같은데요. 네. 좀 생각보다는 많이 고급스럽고. 그렇죠. 굉장히 좀 시설이 좋은데요. 네. 이게 학생들이 생활하는 환경이고 지금 저희가 학생들의 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10분, 15분 거리 내에 괜찮은 또 옵션의 어떤 뭐 아파트먼트가 있다라든지 타운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좀 계속 서칭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또 옮기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긴 했지만 L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저희가 관리하는 기숙사를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무산됐었지만, 그래서 시설적인 뭐 퀄리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죠? 네. 식사는 3끼 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아침이랑 저녁은 저희 기숙사에서 해결하시고 점심은 1년 한 학기 단위로 학생들 크레딧 충전되어 있는 그 카드를 저희가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태그해서 먹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뭐 기숙사에서 그냥 다 해결할 거고. 그렇죠. 네. 간식도 포함됐나요? 네, 간식은 뭐 학생들이 먹는 것 중에 육개장 작은 사발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한국 과자도 있고 일본 과자도 있고 해서 좀 뭔가 식단을 봤는데 오늘은 좀 너무 기름진 것 같다,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비치를 해놓고 학생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대학교 진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건 9학년부터 저희랑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응하고 이제 성적 관리 받으면서 9학년, 10학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11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에세이 쓰는 방법부터 대학교 리스팅 하는 거, 그리고 그 학교들마다 필요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메리고에 등록을 만약 원하신다면 아무리 늦더라도 11학년부터는 저희가 등록을 해 주시게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11학년 말 때 이제 얼리 디시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장학금이 이제 이렇게 제도가 한다고 하는데 이 장학금은 누가 제공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너스 트랙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제 장학금이거든요. 최대 15,000불까지 나오고요. 이거는 저희 아메리고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만약에 뭐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고등학교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했던 장학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더 좀 윤택하게 대학교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그 아너스 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따로 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아메리고 학생들 중에서 성적 그 각 학년들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건의 학생들이면 저희가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 그 아너스 트랙이라는 리스트업을 해놔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각 학년마다 그 조건을 충족해서 이제 30위권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장학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30위권 이상에 있는 학교들이 국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잘 주진 않아요. 거의 안 주죠. 네네. 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장학금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장학금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자신 있다. 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죠. 탑30면은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 뭐 NIU나 그렇죠. UC, 버클리, UCLA, USC 등 네네. 굉장히 사실 좋은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네네. 거길 갔는데 장학금까지 받으면 굉장히 그렇죠. 사실 매우 좋은 거죠. 매우 좋죠. 네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공부 외에도 또 이게 참 그 방학 기간에도 뭘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네. 안 하고 공부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나요? 네, 보통 일반적인 조기 유학 시스템 상에서는 가을방학이나 봄방학처럼 약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네. 되는 그 짧은 방학 때문에 학생들이 다 기숙사나 홈스테이를 비우고 한국을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가을방학이나 봄방학 때 다 아메리카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그런 곳으로 저희가 다 이제 필드 트립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뭐 당연히 부모님들이랑 갔을 법한 곳들, 뭐 실리콘밸리 구경해 볼 수도 있고, 뭐 디즈니 월드를 가기도 하고 해서 코로나 바로 전 학기 때는 학생들이 다 실리콘밸리로 IT 체험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저희 학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각 겨울 방학 때에 저희가 이제 캠프 형태로 학생들이 뭔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의 어떤 격리라든지 뭐 지금이야 뭐 많이 풀렸겠지만 네네.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 했을 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다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런 것도 이제 커버를 하려고 겨울방학 때에도 이제 캠프를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딩 스쿨을 갔을 때 제일 좀 단점이 아무래도 저런 짧은 방학이든 긴 방학 때 기숙사를 나가야서 뭐 홈스테이나 다른 형태의 숙소를 그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게 그쵸.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 특히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게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도 홈스테이를 좀 찾아줄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겨울방학이 보통은 그 크리스마스 2주 정도 그쵸. 네. 크리스마스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도 그 크리스마스 기간을 굳이 국제 학생들을 받아가면서까지 이제 하고 그렇죠. 싶어 하진 않아서. 우리로 치면은 추석이나 설 때 그렇죠. 네. 학생이 오는 거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 아까 이제 액티비티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주중에는 보통 7시 반에서 8시에 학교에 등교를 하고요. 네. 2시에서 2시 반쯤에 이제 학교가 끝날 거예요. 정규 수업은.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액티비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시 반쯤에 기숙사로 오게 되면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시에서 7시 때 끝나고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자율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율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 체크하고 이제 자게 되는 건데 이 이후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근처에 있는 뭐 공원을 간다든지 또 뭐 코로나 이전 때에는 학생들이 뭐 근처에 어떤 지역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건 도우미 역할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건 다 캐치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그 각 기숙사들마다 이제 그 게시판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액티비티가 있다. 참여할 사람들 리스트업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주말에도 좀 알차게 보내면서 경험대로 할 수 있고 그 종교 활동을 만약에 하고 싶은 학생들도 저희 다 그런 것도 다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뭐 대학교 탐방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굳이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해주는 그런 스케줄 중에서 뭔가 좀 참여하고 싶은 것들 참여하다 보면 알아서 봉사활동 그 의무 시간이 다 채워지게끔 그렇게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자기의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그쵸. 네. 아는 건데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나요?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께 꼭 깔아주십사 이제 안내를 드리는 앱이 있어요. 시소라는 하는 앱이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들께 저렇게 리포트가 나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뭐 성적은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중간 기말고사 때에는 그 성적표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모님들이랑 소통하실 수 있는 그 앱이 저희가 시소를 이용한 이유가 이게 번역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뭐 한국말이 됐던 뭐 일본어가 됐던 그냥 치시면 그쪽에서는 그냥 번역하기 누르면 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도 채팅하듯이 해서 자 소통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성적도 이제 직접 부모님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성적을 그 다이렉트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방법은 사실 학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학교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아까 보셨던 그 프로그램이랑은 약간 별개이긴 해요. 하지만 뭐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 하에서는 뭐 접근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네.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는 요건 지금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온라인 그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할 때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PDF 파일로 뭐 스캔하고 막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요 앱, 이 플랫폼을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9학년 때부터 내가 했던 액티비티들을 다 적어 놓고 나중에 대학교 지원할 때 그냥 요 플랫폼 사이트만 톡 전달하면은 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기의 장점을 어필을 할 수 있고 빼놓지 않고, 그래서 보다 저희 아메리카 학생들이 그 여타의 국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좋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진학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커먼 어플리케이션 사실 갑자기 쓰려면은 굉장히 내용이 너무 많아서 또 뭐 어디서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힘든데 네. 하나씩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나중에 지원서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네요. 네, 요거는 사실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학생들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툴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학생들마다 뭐 저기 보시면은 성적표가 지금 성적 그 GPA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나오고 있고, 또 클릭해서 들어가면 학생들의 이제 디테일한 상황들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빠질 수 없죠. 네. 현재 어떤가요? 코로나 상황이? 네,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작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이슈였던 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메리카 학생들은 한 명도 이제 코로나에 걸린 학생들은 없었고요. 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백신까지 거의 다 맞았고, 또 아메리고 직원들, 그리고 기숙사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든 스태프들, 심지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다 2차 접종을 다 끝내시고 학생들의 그 어떤 교육 바운더리에서는 절대 코로나가 거론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또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방역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해서 닦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는 사실상 저희 아메리고랑 같이 생활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조기 유학을 가셨다가도 작년 코로나 때 저희 아메리고로 많이 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이제 대학 진학도 좋은 결과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또 주로 어떤 학교들 많이 갔고 또 한국 학생들도 어디 많이 갔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저희 이번 최근에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 학생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아메리카 학생들이 국제학생 신분으로서 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은 이제 UC 버클리를 갔고요. 저희가 요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부원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듯이 요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국제학생들이. 특히 UC는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타주 학생들이나 맞아요. 학생들. 네, 이제 다행히도 저희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LA에 있는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UC 버클리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이외에도 이번에는 사실 NYU를 간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따로 이제 저희가 따로 표시를 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UC 계열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이번에 UD 계열도 많이 갔고, 또 여기엔 없지만 뭐 캐나다에 있는 탑 랭킹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학교들, 또 일본으로 간 학생도 있었고요. 특히 샌디에고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위스에 있는 그 학교를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각 분야에서 좀 이제 탑 랭킹에 있는 학교들로 되게 잘 찾아서 갔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탑 30면은 저기 딱 NYU와 이제 플로리다까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쪽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15,000불씩 네. 수령을 모두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 그게 이제 최대 15,000불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아까 그게 1년 단위로 유지가 돼야 그 조건이 되는 거였는데 학생이 이제 12학년 때 바짝 열심히 해서 이제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게도 해당은 되지 못해서 받지 못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30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뭐 최대한 15,000불까지는 다 받아서 네, 진학을 했죠. 그렇죠. 네네. 자, 요거는 이거는 저희 그 학교들 자체적인 결과거든요. 네. 그 국제 학생이 아니라 저희 아메리고랑 파트너가 되어 있는 학교들의 그 미국 학생들, 그렇죠. 미국 학생들, 네, 예일, 뭐 하버드, 스탠퍼드, 그렇죠. 네. 왜냐 저희가 이 페이지를 넣은 이유가 너무나 저희 이제 아메리고를 통해서 이 학교들을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조건이 좀 어느 정도 너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들이 명문이 아닌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자 이제 요 페이지를 넣게 됐어요. 그 밑에 있는 학생은 이제 하버드를 이번에 간 학생이기도 하고요.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생들. 그렇죠.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은 어디 갔느냐. 그렇죠. 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뭐 뉴욕대를 간 학생이 이번 학교 학생들 결과 중에서 제일 높은 학교였어요. 물론 그 이제 리버럴 아트 대학교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리버럴 아트에 대한 그 이제 어떤 수요도 많지가 않고 약간 인지도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건 좀 차차하고 그 이외의 학교들로 4년제 대학교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알 수 있는 뭐 BU나 일리노이나 메디슨이나 뭐 유더비나 뭐 굉장히 좋은 학교들 네, 그렇죠. 쪽으로 많이 갔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SAT가 1360점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만점은 받아야 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게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학생들의 웨이티드 GPA가 3.927이면 굉장히 높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가 에세이 같은 거나 뭐 대학교 지원할 때 어떤 서포트 이런 것도 저희가 1대1로 다 학생들마다 다 해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밑에 좀 작게 쓰여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수학경시대회 팀이라든지 또 치어리딩이라든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그 신문 방송반, 뭐 체스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쓸 때 굉장히 쓸 게 많았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이 페이지를 빌어서 이제 한국 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고 싶은 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너무 점수에만 연연하지 말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전체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생활하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어요. 네. 지금 밑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7만 불에서 시작해서 좀 물가가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까지가 이제 7만 9천 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얼리버드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는 당연히 학비, 데이 컨설팅, 졸업 비용, 뭐 ESL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식비, 필드 트립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의 보험이라든지 특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보험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커버를 하고요. 또 해서 7만 불에서 7만 9천 불이지만 저희가 또 다행히도 장학금이 제공이 되죠. 네.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학하셨을 때 성적이 좀 높은 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최대 2만 불까지
네,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한 5만 불대로 그쵸. 충분히 이런 굉장히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제 관리를 5만 불대로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3만 불대, 4만 불대 이런 학교들도 생활하시다 보면 계속 뭔가가 붙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결국엔 5만 불, 6만 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딱 첫인상으로는 비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드린 장학금까지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학교가 아니라는 걸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안내 드리긴 할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그 미국 관리형 조기유학에서 가장 사실 그 뛰어난 재단인 아메리고 재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회원여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